안녕하세요. 노박입니다. 최근에는 읽기 편하면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책이 읽고 싶어졌어요. 이 책은 친구가 추천해준 책이라서 얼른 읽었습니다. 달러구트 꿈 백화점입니다. 꿈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뭉클하고 따뜻한 이야기. 이 책은 취업 준비생 페니가 달러구트 꿈 백화점에 취업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꿈을 사고 파는 세상.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꿈이 그 중심에 있어요. 꿈을 만드는 사람, 꿈을 파는 사람, 잠이 든 후 꿈을 꾸기 위해 달러구트 꿈 백화점에 방문하는 손님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을까요? 꿈을 고른 사람들은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어떻게 바뀔까요? 그곳에서의 삶은 현실의 삶과는 무척이나 다를 거예요. 현실과 다른 환상의 세상을 살아볼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소설의 매력인데요. 저는 꿈을 워낙에 많이 꾸는 사람이라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과연 달러구트 꿈 백화점에 간다면 어떤 꿈을 고를까? 어젯밤에 꾼 꿈은 무슨 이유에서 골랐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즐겁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처음과 시작을 관통하는 핵심 이야기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달러구트 꿈 백화점, 백화점이 있는 꿈 세상, 그리고 등장인물까지 전반적인 소개를 하다 끝이 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긴 이야기에 프롤로그를 읽은 것 같다랄까요? 하지만 워낙에 세계관이 매력적이라서 저는 이 다음 이야기가 꼭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에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이렇게 3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인 이 책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바로 그 내용이에요. 저는 애니메이션상 작품의 배경이 되는 필리핀의 바기오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애니메이션의 장면들 뿐만 아니라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필리핀의 풍경도 같이 떠올라요. 마녀의 저주로 90세 노인이 된 18세의 아름다운 소녀 소피와 왕실 마법사 하울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있는 신비한 마법의 성을 둘러싸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큰 스토리 라인은 애니메이션과 책이 같지만 인물, 배경, 사건 등의 세부적인 것들이 달라서 이미 아는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지루함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 소피가 길을 가다 군인들이 말을 걸어서 겁에 질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장면에서 하울이 소피를 구해주면서 두 사람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소설에서는 군인이 아닌 하울이 말을 걸어서 소피가 겁에 질리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두 사람의 첫 만남이 호감이었다면 소설에서는 당혹감을 느껴요. 그렇게 다른 점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2부는 1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애니메이션을 생각하고 읽으면 1부만 읽어도 충분해요. 저는 그래도 궁금해서 읽었습니다. 평범한 양탄자 상인인 압둘라가 하늘을 나는 마법 양탄자를 사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무시무시한 마신 하수루엘에게 사랑하는 밤의꽃 공주를 빼앗기는 것도 모자라 압둘라는 술탄에게 붙잡혀 납치범의 누명까지 쓴 채 감옥에 갇히고 만다. 1부의 주인공이 소피였다면 2부의 주인공은 양탄자 상인인 압둘라예요. 왠지 아라비안 나이트가 생각나지 않나요? 저는 아라비안 나이트도 좋아해서 그런 소설들을 찾아서 읽은 기억이 있어요. 2부에서는 주인공만 바뀐 게 아니라 배경도 달라져요. 시기상으로는 1부의 사건이 있고 난 1년, 2년 후? 그 정도 후일 거예요. 그렇다면 소피, 하울 같은 1부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2부에도 당연히 등장을 합니다. 초반부터 나오지만 독자는 그들이 누구인지 눈치챌 수가 없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 큰 변화가 생겨요. 3부에서는 또 주인공이 달라져요. 여기 표지에 보이는 독서광 소녀가 주인공이에요.
샤메이는 고조부인 윌리엄 마법사가 병을 치료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의 집을 청소하고 돌보는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집으로 마법을 배우기 위해 피터가 옵니다. 마법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두 사람이 엉망진창인 집을 치우기 위해서 벌이는 소동을 시작으로 해서 샤메인이 있는 왕국의 보물을 찾기 위해 도착한 소피와 하울 일행까지 2부 이후에 또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주인공인 샤메인이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인물은 아니라서 솔직히 읽기 편하지는 않았어요. 1부의 주인공인 소피나 2부의 주인공인 압둘라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샤메이는 뭐랄까 현실 도피를 하는 데다가 자신도 제대로 못하면서 피터를 너무 구박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독서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감정이입하기가 힘든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하울과 소피 일행의 일이 궁금해서 저는 3부도 읽었습니다. 마법사와 세탁부 프리가입니다. 이 책은 제 동생이 읽고 추천해준 책이었어요. 종이책으로는 절판이 되었지만 이북이나 웹소설로는 아직 읽을 수가 있어요. 프리가는 자신의 생일날 아침 여행 가방과 함께 엄마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라진 엄마와 출생의 비밀도 충분히 힘든데 집에서 내쫓기게 되었어요. 이제 15살이 된 프리가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금화 한 입을 주급으로 준다는 전단지를 보고 세탁부가 되기로 합니다. 그렇게 프리가는 마법사 졸토가 사는 야즈다로 향해요. 99번의 세탁을 하기로 하고 프리가는 마법사 졸토와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졸토의 저택에 머물게 된 프리가는 벌레를 좋아하는 마법사 졸토, 졸토의 마법 조수 유이, 졸토와 결혼해서 마녀가 되고 싶은 청소부 로테, 숲의 기준으로 늙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요리사 볼피와 함께 살게 되죠. 웹소설 분류에는 로맨스 판타지로 되어 있던데요. 로맨스는 거들 뿐입니다. 오히려 모험 판타지에 가까워요. 워낙 세계관이 방대하고 사건들이 많아서 일부 분량으로는 모든 상황이 다 마무리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부에서는 일부에서 밝혀지지 않은 프리가의 출생의 비밀이 주가 됩니다. 마법사의 옷을 세탁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프리가는 세탁부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 비밀을 알아가는 재미가 2부에 있었습니다. 위저드 베이커리입니다. 구병모 작가님의 책 중에서 저는 3권을 읽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 이 책, 위저드 베이커리입니다. 이 책은 앞의 책들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한 청소년이 부당하게 성폭력 혐의를 받고 위저드 베이커리, 즉 마법사가 운영하는 마법 빵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마법사가 운영하는 베이커리답게 마법 효과가 가득 담긴 빵과 쿠키가 나와요. 그리고 그런 빵과 쿠키를 구입한 손님들은 그 힘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죠. 아이의 상황에 대한 묘사가 현실적이라서 씁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인지 위저드 베이커리의 존재 그 자체에서 저 역시 위안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정말 이런 가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모든 힘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마법 같은 순간이 필요할 때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 저도 위저드 베이커리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한동안 무겁고 어두운 주제들의 책을 주로 읽다가 환상소설을 읽으니까 참 좋네요. 어릴 때 처음 읽을 때 생각도 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환상의 세계를 여행하는 것은 지금도 참 행복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